진짜 중요한 일인데 모텔 CCTV 영상 좀 볼 수 있나요? 제 아내가 그 모텔에서 다른 남자와 잤어요. 안 됩니다. 그냥은 보여드릴 수 없어요. 법원 판결 받아오세요. 전자소송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홀로 소송 TV 채널입니다. 네, 이번에는 나홀로 소송을 하시면서 이 증거 보전 신청, 그 개편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나홀로 소송으로 증거 보전 신청서를 입력을 해서 법원에 제출 접수하는 방법 영상입니다. 예, 먼저 전자소송 포털에 로그인부터 하셔야겠죠? 로그인 들어가시고 아이디 입력하시고 로그인 누르면 이제 공동인증서 입력하는 창이 나오고 인증서 선택하신 다음에 인증서 암호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로그인이 되었으면 이제 여기 검색창에 증거 보전이라고 검색어를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통합 검색에 증거 보전 신청서가 여러 개가 나와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사건, 내 사건이 원래 본안 사건이 민사다 그러면 민사에서, 가사 사건이면 가사에서, 다음에 행정 사건이면 행정 증거 보전 신청 행정 사건에서, 특허 사건이면 특허 사건에서 선택해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거는 이제 가사 사건에 대한 이제 증거 보전 신청이에요. 사례가. 그래서 가사 사건 증거 보전 신청서.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사건 확인 창이 뜨고 여기에 이제 법원, 사건 번호, 당사자명을 입력하면 됩니다. 본안 사건이 없으면 없음에 체크하시고, 본안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체크 안 하시고 그대로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누르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가사 사건, 가사 서류, 증거 보전 신청서에서 본 사건 기본 정보가 뜨고, 이제 여기에 증거 보전 신청 나오면 이 등록은 따로 누르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이제 증거 보전 신청을 해야 되니까 신청인이 누군지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신청인이 나면 나에 대한 사항 쭉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피신청인 입력하시고 쭉 입력을 하시면 되고, 신청인 피신청인 입력을 끝났으면 등록 누르시면 됩니다. 본 사건하고 똑같이 입력하시면 돼요. 자, 서류 작성, 증거 신청 내용, 증거 이유 입력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기초 그 문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보고 하시는 건데, 신청인을 원고로 상대방들을 피고로 하여 기 법원에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준비 중에 있는데 본안 심리가 진행되기 전에 뭐뭐를 철거하게 되면 증거를 보존할 수가 없어서 위 사건의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뭐에 대한 검증 및 감정을 신청합니다. 이렇게 기초 문구가 있으니까 요걸 약간 수정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증명사실 부분도 여기 기초 문구가 있습니다. 뭐 어장 현장 검증을 하고 이렇게 해서 명확히 입증하게 있다. 그 다음에 증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증거를 입력,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여기다 이제 입력하시면 되고, 증거 보존의 이유, 청구함에 있어서 뭐 검증하고 감정하지 아니하면 위 증거를 입증하기 곤란함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하게 사례를 통해서요. 자, 신청 내용은 이제 여기서는 사실혼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고, 본안 심리가 진행되기 전에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증명할 CCTV 요거 촬영 기록이 삭제되면 증거를 보존할 수가 없으니 위 사건의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증거 보존 신청을 합니다. 요렇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할 사례는 CCTV 요거를 증거 보전 신청하는 겁니다. 요런 내용으로 기재하실 수 있겠고, 증명사실 요거는 이제 피신청인이 소외 누구 상간남이랑 뭐 서울 마포구 땡땡 호텔에 며칠날 몇 시 며칠까지 1박 투숙한 사실
이거 어디서 들어서 알고 있고 뭐 어떻게 간접 어떤 증거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이렇게 알고 있다 내가. 그런데 CCTV 영상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요거 내가 증거 보전 신청해 가지고 받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증명 사실을 이렇게 부정행위 간통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기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증거에 대한 이거 이제 자세히 써야 되겠죠? 어떤 증거인지. 그래서 증거를 가진 사람, 호텔, 보존할 증거, 이제 호텔 몇 호에 예약자 누구, 예약일이 언제, 투숙객이 누군 땡땡땡 누군데 몇 시에 들어갔고 이제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모르면 이제 모르는 건 빼고 기재하시고. 그래서 이런 증거다. 이 CCTV 이 내용이다. 그래서 촬영한 귀 호텔 보관하고 있는 위 객실과 투숙객에 대한 며칠부터 며칠까지 몇 시까지 촬영한 CCTV 영상 기록 및 투숙 사실. 요거 내가 증거 보전 신청한다. 요렇게 기재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히 기재하면요. 자, 증거 보전의 이유는 이 사건 호텔에 설치된 CCTV 촬영 기록은 보관일이 촬영 당일로부터 며칠까지 보관되는지 알 수 없다. 뭐 일주일이 되건 한 달이 되건 하여튼 언젠가 지워질 거 아니에요.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증거 보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CCTV 촬영 기록에 대한 증거가 보존이 되지 아니하면 피신청인의 거짓말 입증하기 곤란하다. 그리고 내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이 부정행위에 대해서 입증하기 곤란하다.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렇게 해서 증거 보존 이유를 기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등록 버튼을 누르면 이제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명 서류는 이제 뭐 본안 사건에서 제출했던 소명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찾기로 해서 입력하거나 드래그 앤 드랍으로 입력을 하시면 이제 그리고 나서 목록에 추가를 요걸 누르면 이제 여기에 서증이 쭉 표시가 되죠. 순서대로요. 그래서 소갑 1, 2, 3, 4, 5, 6, 7, 8 이렇게 순서대로 쭉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다 입력한 다음에 등록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소명서류 입력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뭐 예식장 계약서, 예식장 뭐 그다음에 결혼식 사진이나 그다음에 카카오톡 대화 이런 것들 이렇게 순서대로 쭉 서중 번호가 매겨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종류가 같다 그러면 이런 거 한 묶음으로 할 수 있겠죠. 예식장에 대한 부분. 그래서 1-1, 1-2, 1-3 이렇게 매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결혼식 사진도 한 묶음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1, 2-2, 2-3, 2-4. 그 다음에 카카오톡 대화는 이제 다른 성격의 증거니까 요거는 소갑 제3호증에서 3으로 이렇게 서증 번호도 다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수정을 하신 다음에 등록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제출할 또 추가적인 첨부 서류가 있다 그러면 이것도 요 앞에서 입력한 요 방법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파일 찾기나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해서 여기 파일 찾기 드래그 앤 드랍으로 드래그 앤 드랍은 이제 다른 파일에 있는 걸 이제 갖다 올리는 거죠. 끌어다가 놓는 거 여기 놓고 그 다음에 파일명 입력하시고 파일명이 내가 이 첨부 서류의 제목을 정할 내용이랑 똑같다 그렇게 돼 있으면 좋은데 뭐 그냥 뭐 스캔 파일이나 이런 것들은 뭐 이상한 숫자하고 기호 그 다음에 영문 조합으로 해서 알아볼 수 없으니까 여기 이제 이름을 바꿔 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직접 입력해서 이름 바꿔 주시고 목록에 추가하면 여기 첨부 서류 목록에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여기 쭉. 근데 대부분은 소명 서류로 다 제출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패스하셔도 될 거예요. 저희도 이제 이 서류 제출할 때는 소명 서류 따로 없어, 첨부 서류는 따로 없기 때문에 이제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넘어가도 됩니다. 이거는 있으면 제출하고 없으면 넘어가고. 그래서 작성 완료 누르시면 되고. 이제 요거는 이제 첨부 서류 예시네요. 그래서 소송 위임장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변호사 사무실이니까 소송 위임장 꼭 들어가니까 이건 첨부 서류를 제출하거든요. 그래서 소송 위임장에서 등록 작성 완료 이렇게 누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가사 서류 증거 보존 신청서가 이제 최종 문서 확인.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걸 보고 문서가 잘 들어갔는지 증거 보존 신청서 내용을 잘 보시고 쭉 내용 보시고 그 다음에 가포증
소가포증 잘 들어갔는지, 첨부서류 잘 들어갔는지 여기서 이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체크하면 여기에 뜨고요. 그래서 각 문서들을 체크해서 여기 뜨는 거 확인하고 잘 읽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체크하시고 확인 완료 누르시면, 그렇게 하면 이제 소송비용 납부창으로 넘어가고, 요거는 증거보존 신청은 인지료 900원, 송달료 33,000원이 뜨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납부하실 분 납부하시고 보정명령 받고 납부 가능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정명령 받고 하겠다 그러면 다음으로 가기 누르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고, 납부하실 분은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자소송으로 제출한 증거보정 신청서가 법원에 잘 제출되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계속해서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서 이제 가능한데요. 포털에 나의 사건 검색, 대법원 안 쳐도 돼요. 나의 사건 검색 뜨면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 검색하면 이거 눌러서 들어가면 이렇게 사건 번호, 법원 사건 번호, 그 다음에 당사자명, 그 다음에 요거 자동 입력 방지 문자 요거 숫자 요거 있죠? 요거 입력하고 검색 누르면 사건이 떠요. 그래서 이거는 별도의 가입 절차가 없기 때문에 요 정도 내가 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 법원하고 사건 번호, 그 다음에 내 이름, 당사자죠? 당사자 이름 알면 이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증거보존 신청 해가지고 접수일 25년 9월 25일 날 접수가 된 게 확인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신청서 접수한 것도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이게 이제 뭐 요거는 증거보존 신청 외에 다른 사건에 대한 건데 이제 많이 나와가지고 사례를 좀 예시를 들기 위해서 갖다 놨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나의 사건 검색하시면 이 이제 기일자도 나오고, 기일에 대해서 일자도 나오고, 최근 제출 서류 접수 내용도 나오고, 보정명령이 있으면 보정명령 나오고, 관련 사건이 있으면 관련 사건도 쭈루룩 나옵니다. 이거 클릭하면 이제 사건 열람이 또 기초 사건 열람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건 1번 내용에 대해서요. 그리고 당사자가 이제 누구인지 이런 것도 확인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건이 쭉 진행이 되고 있으면 며칠 날 뭐가 있고 며칠 날 그다음에 이게 송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서 뭐 송달 간주, 폐문, 부재 뭐 이런 송달 여부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구체적인 사건의 문서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렇게 간략하게 볼 수 있어요. 이게 간략한 건지 자세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 전체적인 내용,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증거보존 신청 이렇게 해서 알아봤습니다. 사건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레카 EUREKA96 한메일넷으로 간단한 상담 내용을 기재해서 메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